주간에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는데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슈 화합 시간을 수요일로 옮긴 이유가 박진영 부원장 때문이겠죠? 아니에요? 왜요? 뉴스인세대 프라임 나오는 거랑 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또 배려를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예. 지금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하시죠?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 사회민주당 창당했고요. 그래서 어저께, 일요일 날 행사를 하고 어저께 창당 발표를 했고요. 저희 작은 당은 창당해도 뉴스가 와서 보도 안 해주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본소득당, 저희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함께 만든 새진보연합이 지난주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같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비례연합정당을 민주당을 포함해서 만들자라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병리평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병리평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더 가고 싶지만 만약에 병리평을 하는 이유가 민주당의 비례의원을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거라면 우리 함께 연합정당을 만들자, 수평적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을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의당 사정이 또 그렇게 썩 녹록치가 않아서 정의당 전 대표로서 느끼는 바도 많으시고 할 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느끼는 건 많지만 말을 안 하는 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그 모습에 대한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예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탈당을 하고 정의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삼민당 창당 작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모습에 대해서 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이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980명의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 사실은 이제 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거는 본인이 집어넣었던 사람들 빼주고 본인이 이렇게 족쇄 만들어줬던 사람들 족쇄 풀어주고 이제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동안 남아있던 인물들 재판 덜 끝나가지고 못해줬던 인물들 정리해주겠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했고 군사이버 사령부 정치댓글 사건을 유죄를 확정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들을 유죄 확정 일주일 만에 사면을 시켜버렸습니다. 특히 김관진 장관은 하루도 구속이 되지 않고 게다가 원래는 상고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탁 전격적으로 그만두고 이건 솔직히 미리미리 다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사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부 다 이제 2심 선고 끝나고 3심 이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은 채 4명 정도가 그대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사면을 해준 겁니다. 당연히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제 짜고 치는 사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집어넣은 사람인데 자기가 대통령에서 풀어지니까 이건 또 북치고 장구치는 사면이네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이야기는 늘 비판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개헌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평등한고 정의로운가라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관진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군 사이버 댓글 군이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한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 드루킹 사건인데 죄를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민간인들의 이 조작된 것에 혐의가 같이 더 씌워진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김관진 씨가 훨씬 큽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사람 다 2심 끝나자마자 사면을 했는데 조국 장관 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정의로운가 평등한가? 아니 근데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은 또 여기서 빠졌네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김기춘 씨 사면 복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김기춘이라는 분은 검사 출신이고요. 유신헌법 만드는 데 기여했던 사람이고요.
70년대에는 중정에 있으면서 중앙정보부에 있으면서 간첩단 조작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뭐 블랙리스트도 뭐 200명도 아니고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숫자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복권시킨 것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이번 이 사면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총선용,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으로부터의 지지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보수층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심란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선거 앞두고 김관진, 김기춘 두 사람 다 이제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인데 두 사람을 사면함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구애용, 총선용 사면이다.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본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대통령이 사면할 때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건 항상 나오죠. 그 선거 앞두고 나에게 반대되는 세력들,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런 세력들에게 뭔가 좀 당근을 주어서 나에게 좀 표를 좀 달라 이런 메시지가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뭐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쟤는 되고 나는 안 해주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야, 김기춘 실장은 나이가 많잖아. 너는 좀 후순이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솔직히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그 같아요. 나이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이건 뭐 여담이지만 정유라 씨 요즘에 아주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언론들이 그걸 다 실어주더라고요. 근데 자기 엄마 최순실 씨 뭐 그것도 영치금도 없다고 돈 달라고 이제 이런 후원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최순실 씨는 이번에 빠졌어요. 그렇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하면서 가장 힘들게 했던 핵심 인물이 최순실, 이재용 이런 분들인데 사실 이재용 씨 같은 경우도 다 해결이 됐고 최순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최순실 씨나 이제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됐는데 파친 범죄 사실에 엮여 있는 우리 가족들은 왜 사면이 안 돼?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까지 사면하게 된다면은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른 거 이게 괜찮아요? 앞서 우리가 네. 이제 그 김관진 씨 이야기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요. 최근에 이제 또 이재용 씨 1심 선고에서 무죄 나왔습니까? 이게 검찰 독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네. 기소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기소해가지고 마음대로 아니면 말고식이요. 그렇죠. 무죄 나와도 책임 안 지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청부 기소한 거다 이렇게밖에 안 했잖아요. 나는 네, 뭐. 수사밖에 안 했다 이러고.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하면서 최순실 씨는 사면하지 않는다. 네. 이것조차도 모든 것이 자의적인 기소권과 수사의 남발일 뿐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자면요. 뭐 이 정권에서 사면에서 정치적 균형, 여야 균형을 맞춘다든지 이런 걸 기대하지도 않지만 간단한 겁니다. 좀 더 치사하게 보면요. 치사하게 봐요? 좀 냉정하게 보면 김기춘 같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요. 최순실 씨 복권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얻으려면 되는 거지 최순실 씨를 보수층이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계산적으로 만만한 사람은 다 뺐다. 이렇게 정유라 씨한테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 자, 과거 친박 인사들이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장소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에서 개최한 북콘서트인데 여기에 대통령도 화환도 보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제가 됐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들이 다 많이 모이기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정치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믿는 이 사람은 꼭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읍소를 사실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유승민은 연락 두절되더라. 김종인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거기다 아주 깨알같이 다 적어놨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뜻으로 보십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를 하고 있고 자기가 미웠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게 얼마나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죽일 건 죽이고 자기 편이었던 사람은 최대한 많이 국회 권력에 진출시켜서 뭐 명예회복을 하겠다 또는 어느 정도 권력을 아주 간접적인 행사라도 하겠다 이런 뭐 노골적인 생각 아닐까요? 네. 그 한국 보수라고 참칭하는 사람들, 전 참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참칭 무소득? 왜냐하면 네. 보수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기회주의적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 거예요. 자신과 그 측근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게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보고 내가 이렇게 세력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줘.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그 사적 인연관계를 중시함. 유영아 씨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친박 전체를 어떻게 정치적 부재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자신과 사적 관계가 있는 유영아 씨에만 눈이 하나의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 그것도 촛불혁명에 의해서 국민들에서 쫓겨난 사람이 복권돼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밤 10시에 KBS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년 100분 대담. 이게 인간극장인 것 같아요. 윤석열 인간극장 이런 것 같은데. 노잼 다큐가 될 겁니다. 그럴까요? 그래도 용산 집무실도 보여준다는데 미니 다큐 형식이라고 어쨌든 나오긴 했습니다. 집권 3년차 소회 그리고 부인에 대한 논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가감 없이 종이 한 장 갖다 놓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해서 방송하겠다는 건데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뭐 제가 노잼 다큐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앞에 최진봉 교수님이 너무 열심히 얘기하고 가셔서 제가 더 보탤 말도 없습니다만 이거 뭐 네. 3일 전에 녹화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다 대본 다 있었던 거고 아마 오늘까지 직전까지 편집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 그래서 뭐 오다를 거기서 딱 승인을 받아야지. 오케이 사인 받아야지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차혜정 편집본을 좀 청와대에서 들여다보고 있을 거고요. 아마 현장에서 지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편집자들과 함께. 뭐 기대도 안 되고 제가 웬만한 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도 봤는데 이건 보기 매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그걸 더 낮게 보는 거라면 구청장도 기자회견 이렇게 안 할 겁니다. 1년 반 동안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고 이건 기자회견도 아니고 보수 진보 이념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인데요. 네. 그만큼 자기 생각이 없거나 자기 생각이 드러나면 불안하거나 자기 생각을 얘기할 줄 모르는 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걸 증명한 것은 내용을 다 떠나서 저는 뭐 국민들 모두가 이게 북한을 옛날에 극장국가라고 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매우 짜여진 극장국가 같은 대한민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극장국가로 전락했구나. 아주 재미없게 짜여지고 편집된 다큐 한 편을 억지 시청해야 하는 네. 공영방송을 통해서 그런 국민들의 고통이 안타깝습니다. 예. 극장국가라는 말은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인도네시아 발리의 고대 국가 느가라라고 하는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제시한 새로운 통치 체제에 대한 개념정의다. 물리적 강제와 통제가 아닌 주목을 끄는 과도한 의례와 이벤트의 과시로 통치되는 국가를 말한다. 선동정치죠. 선동정치. 네. 네. 사람들에게 퍼포먼스 위주로 보여지는 그런 통치 방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저는 사과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뭐 김건희여서 명품 백에 대해서 대리 사과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사과할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사과를 한다면 또 본인에게 되게 상처가 된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된다 생각할 것 같아요. 검사들이 사과하면은 죄를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작이었다. 그럼에도 그렇죠, 논란거리가 돼서 유감이었다. 네. 뭐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뭐 내용 문제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간담회를 녹화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조롱거리입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관련 방송법 바꿔가지고요. 네. 앞으로 방송 토론 한 10회 이상 정도 또 아니면 사전에 이 청력 테스트도 하고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뭐 생각까지 듭니다. 하여튼가 여기서 핵심은 자막입니다. 자막. 이번에 자막을 또 어떻게 내보낼지. 이것도 괜히 또 자기도 모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게 되면 큰일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요거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제 관련해가지고 결국 결단 내렸습니다. 준연동형제, 이렇게 하겠다.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고 덤볐는데 나 혼자 맨주먹으로 썰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국회의원들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제도를 본인이 선거제의 핵심으로 내세우겠다고 했는데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또 다 만장일치로 추인을 해주기도 했단 말이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결단, 개혁연합신당 이제 같이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아니 뭐 앞으로 두고 봐야죠. 두고는 봐야 됩니까?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 결단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매우 늦었지만 잘한 결단이고요. 그동안 보낸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지금 병리평이냐 준연동이냐 가지고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 제도가 준연동형입니다. 연동형이라는 그렇죠. 제도로 가다가 중간쯤 그 취지를 반만 살린 제도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준연동형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병리평을 요구했고 민주당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희가 노딜 하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병리평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 작년 8월서부터 얘기가 나왔고 5개월을 질질 끌면서 저는 처음부터 소신 있게 연동형이 옳고 연동형으로 가자. 지금 준연동형이지만 그 단점을 보완해서 가겠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해 왔으면 괜찮을 텐데
계속 민주당이 만지작거리다가 병립형 문제를 5개월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현행 제대로 가자라고 하니까 마치 위성정당을 사실 4년 전에도 국힘이 먼저 만들고 지금도 먼저 만들고 있는 만들었어요. 중인데 마치 이재명 대표 혼자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사람처럼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 5개월 동안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렸던 것 자체가 좀 문제다. 이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장을 했던 유튜버들이나 뭐 최고위원 한두 명이나 어떤 경제학자분은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그 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진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그게 휘둘린 건 정말 안타깝다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난 기억이 없다. 내가 그런 주장을 그런 얘기 다 하신 적이 잊어버렸다. 예, 어저께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단톡방에 돌았다는 얘기가 지금 저도 하물며 갖고 방송에서 있는데 그런 말 했어요. 저는 오히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이 차라리 낫지. 의견이 있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차라리 봅니다. 낫지.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의견 없는 의원들이 더 문제예요. 왜 아니, 의견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다거나 본인의 국회의원 당선 외에 전략적인 고려,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떻게 심판하게 된 시대 정치 이런 게 관심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한 말씀 더 오히려 칭찬 좀 얹으면 해주시죠. 이 연동형 비례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 고민해서 나오는 하나의 큰 방향이거든요. 다 좋아요. 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런 예.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똑같은 얘기시니까 왜 정의당이나 이 개혁연합신당 하려는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병립형을 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이랑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얘기할 민주당이 필요 가만히 없어요?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이고. 민주당이 만지작거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동네 북이다. 그 관련해서 저도 이제 제도 일을 좀 오래 네. 했던 사람인데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당부 말씀 겸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데 대해서 사전 동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거 연합을 통한 연대가 대선까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꼭 좀 관철됐으면 좋겠는데 정당 또는 세력 간의 지분 나누기보다는 국민 참여 경선이라든가 민주적 절차를 분명히 해가지고 과정에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훌륭하고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국민들 선택에 의해서 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지금 신당 추진한다고 그랬었었는데 이분들도 좀 같이 그러면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게 되겠죠. 같이요? 근데 사공이 뭐냐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방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정부 심판, 대선까지 간다. 그리고 국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경선, 뭐 이런 것들만 보장된다면 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거기에 봅니다. 더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지금 대상으로는 다 열려 있죠. 범진보의 여러 가지 정치색들이 다 열려 있지만 이제 옛날처럼 다 모여라고 잘 모여질지도 문제고 다 모인다고 해서 이게 플러스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냐라도 네. 저는 아직 좀 남아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위성정당이 아니라 옛날에 민주당 4년 전에 위성정당이었죠. 민주당이 갖다가 몇 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였다면 지금은 어쩌면 작더라도 자기 독재적 지지 기반을 가진 정당과 세력들과 수평적으로 연합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동의가 필요하고 중요한 건 보여줬던 옛날 그 사람들 다 모였네가 아니라 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성 좋은 연합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화에 가끔씩, 사실 가끔이라기보다 자주 좀 의도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5일에 서울 동대문에 있는 청량리 제기동 여기 있는 경동시장 방문해가지고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스타벅스 매장을 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저는 막판에 한동훈 위원장이 생닭을 들고 사진 찍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물어봤더니 뭐 저거는 지금 딴 얘기지만 가려고 하는데 닭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닭을 사러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앞에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닭 한 마리를 이렇게 검정색 봉투에 넣어가지고 전달해줬다는 건데 그 닭이 이제 봉투가 너무 작고 닭이 커서 반쯤 이렇게 벗겨진 상태로 사진을 찍혔다. 뭐 이러는데 닭을 그렇게 딱 사진을 찍고 표정이 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거 솔직히 좀 그런 것도 일종의 쇼잉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이제 극장 정치 요소인데요. 저는 이제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싸구려 언론과 싸구려 정치의 합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정치인들의 지도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림도 내야 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현장에 가더라도 이익 관계자들이라든가 어떤 정책적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단순히 사진 내기용으로 생각을 하니까 옆에서 닭 주니까 좀 더 큰 닭 줘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수준으로 우리 정치가 저는 오히려 한 20년 동안 더 이 싸구려 언론 때문에 더 퇴보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X세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분이 이제 사회적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니까 스타벅스 매장에서 보이는 것은 엘리트주의. 그 다음에 엘리트주의자인데도 또 과거형 꼰대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타벅스 매장은 시민들이 오는 곳이 서민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스타벅스 매장은 사실은 정말 매출이며 뭐며 정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그 바로 밑에가 좀 약간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파는 뭐 메가 커피 뭐 이런 곳이라고 하던데 저는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항상 햄버거도 들고 다니면서 도넛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잘 찍히시잖아요. 그게 이제 X세대의 그 담론이 하나의 그 상업적 상품성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체게바라라는 사람은 좌파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든. 똑같은 수준인 겁니다. 그 체게바라가 가지는 자유와 저항 이런 상징은 모르고 상업적으로 이용된 수염과 멋있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뭐 스타벅스 매장의 수복 얘기뿐만 얘기요?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행보 보시기 어떻습니까? 예, 뭐 저는 뭐 노골적으로 기획된 연출되는 행보인데 그 하다 보면 항상 엇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진심일 경우에 그게 나중에 방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뭐 스벅 얘기는 사실 그분의 생각의 단면들이 드러난 것이긴 하지만 진지하게 공식 논평할 만한 거는 아니니까 가십거리 수준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스벅 커피 값이 제일 비싸지 않나? 그런데 다른 데서 꽤 비싸거든요. 이게 다 스벅은 오랫동안 이 값을 안 올렸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몇 년 전까지 인식은 무조건 제일 비싼 거 그런데 뭐 이름 다 얘기했어요. 커피빈 이런 데도 거의 요새 4,500원 가까이 가거든요. 대신 이제 양극화돼서 메가 커피도 있고 무슨 뭐죠? 이름도 컴포스 커피? 뭐 이런 거. 1,500원 내지 2,000원짜리. 저는 스벅을 뭐 서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별로 제 입맛에 안 맞고 너무 시끄러워서 안 갑니다만.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 해야지 너무 진지하게 이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 과다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이해도 간다.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조금은 이해도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백사장 어린이께서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대개 이름도 붙여주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닭이 이름 붙여주지 않았을까 궁금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동료 통닭. 동료 시민이 먹는 동료 통닭. 네. 자, 국민의힘 공천 신청 접수가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 대통령실이나 내각 출신 인사들이 서로 지금 공천 때문에 싸우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더 자세히는 못 물어보겠습니다만은 2차 당정 갈등 결과적으로는 지금 뇌관이 숨어있을 뿐 곧 터진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취재해봤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니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게 중진들을 원래 자르기로 했는데 험지로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페널티를 줘서 경선한다는 식으로 해서 대충 무마시켰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한 해만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디 뭐 험지 출마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 본인이 잘렸잖아요. 그 네, 탈락이 네. 됐잖아요. 컷오프가 됐어요. 컷오프가 된 거에 됐습니다. 대해서. 예. 예. 근데 뭐 극소수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내관은 김건희 여사의 다시 재출연과 김경률 회계사의 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뇌관이 그렇다? 네네. 그렇다면은 사실 저는 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그냥 국회의원 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그렇지 같습니다.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다 기획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아하, 대통령실에서 이런 모양새를 기획했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3일 천하 이런 거예요? 아니,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의 요구와 대통령실 출신들의 요구를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 확 서지 않고요. 조합해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성윤 검사장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전두환과 노태우 관계가 아니다. 전두환과 장세동의 관계다. 이랬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세동의 관계라는 그 뜻은 너는 그냥 내 밑에서 이거나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장세동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죠. 김경률 회계사가 옆에서 막 집어넣어주니까 인간의 정치적 욕망이라는 것은 머슴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머슴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부원장 그리고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3인당 현재 사무총장과 삼수장입니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